오늘은 중목구조 관련 세미나가 있는 날입니다. 이날 저는 일본식 중목구조의 이해라는 내용으로 건축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강연을 했습니다. 일선에 있는 분들의 목조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도 듣고 관련 업체분들과 교류도 나누었습니다. 중목구조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오늘 이 김 팀장과 좀 더 알아가시죠. 사무실에서 최종 리허설을 마치고 강연장으로 이동합니다. 이날 강연장이 양재동 쪽이었는데요. 저희 사무실이 하남에 있다 보니까 강남 쪽으로 자주 갈 일이 없어서 그런가 제가 가는 길을 혼동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남에만 척박혀 살다 보니까 강남 와서 길을 잃어버리네. 참. 여유롭게 도착하려고 사무실에서 일찍 나왔는데 시작 시간을 겨우 맞춰서 강연장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예. 처음 뵙겠습니다. 김동산이라고 합니다. 커피 아닌 거는 물이야.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가. 네. 하고 계시는구나. 예. 네,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저 찍고 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영화는 다시 의미가 드리겠습니다. 없긴 한데 영혼 별로 없으시면 더. 아니요. 그래서 유튜브 많이 올리시는데. 저요? 네. 저요? 제 거 보셨어요? 네, 맞죠. 아, 그래요? 언제부터 보셨어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얼마 안 되셨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되게 디테일하게 올리시던데. 예, 맞습니다. 네, 좀 다른 데랑 디테일하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럼요. 네. 이거를 솔직히 멀리서 찍으면 네. 그냥 만드는구나 싶은데 이거는 진짜 요만큼까지도 딱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걸 찍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민이 반영돼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게 봐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민 진짜 많이 했습니다. 뭘 보여줘야 될까? 이날 강의의 주제는 목구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는 거였습니다.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이 대부분 건축사분들이셨는데요. 우리나라 현실상 건축사분들이 목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를 못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목조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단편적인 예로 요즘 광급공사 현상설계가 저탄소 이슈를 힘입어 목조로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사급 목조 건축도 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건축사분들이 목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기는 하는데 그렇다 할 지식이 여기저기에 산재되어 있어서 이날 강연을 한 5명이 모여서 목조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전달하고자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강연자분들을 간단히 소개드리자면 이날 자리를 마련해 주신 TPA건설 한재성 대표님은 세컨찬스 라이브러리나 유지커피 같은 굵직한 목구조 건물을 시공한 건설사이고요. 소다건축사 사무소 정대호 소장님은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고 일본 목조의 거장인 시게루반 사무실에서 실무를 익히셔서 중목구조 설계에 능통하시고 토끼뜰, 백설농부 같은 대표적인 중목구조 근생 공간을 설계하셨습니다. 하우스컬처 김옥희 대표님은 일본 타니가와 건설의 한국 지사에서 근무를 하셨어서 일본 현장 기준 정도로 디테일을 굉장히 잘 풀어내시고요. SY우드의 신일중 이사님은 대단면 목구조 실무 경험이 10년이 넘어서 국내의 많은 대형 목구조 프로젝트들을 진행하셨고요. 루스볼라서 최상혁 지사장님은 목구조에 필요한 여러 철물들을 공급해서 설계에 필요한 접합부 솔루션을 제공해 주십니다. 플러스로 저는 일본 상사기업에서 10년을 근무했고 국내 중목구조 판매 15년 차이며 국내 시장에 500동 좀 넘게 중목구조 건물을 지었습니다. 인생의 한 부분을 중목구조와 같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6명이 중목구조 안에서 각자 맡은 바 캐릭터가 확실하니 중목구조 어벤져스라고 한번 해볼까요? 너무 올드한가? 이날 제 차례가 3번이었는데 제 차례가 점점 다가올수록 긴장이 되더라고요. 전에 통역이랑 프레젠테이션 많이 했었어서 별로 긴장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랜만에 하는 발표에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드디어 제 발표 차례가 됐습니다. 이날 제가 강연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일본식 중목구조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는 거였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기본적인 부분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모르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아기돼지 삼형제를 만든 사람은 뭔가 벽돌 그리고 이제 시멘트 쪽 관련된 사람이 아닌가. 지금 만들어지는 집들은 이런 식으로 강한 내력을 가지게 됩니다.
일본에서 이제 직갱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지진파가 왔을 때 얼마만큼 집이 흔들릴 수 있는지를 이렇게 이제 목구조는 진화를 하게 됐고요. 진화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러면 일본에 대한 얘기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유통이 되는 자재를 유통재, 이게 왜 중요하면요, 얘네가 굉장히 쌉니다. 대부분 이 두 개 회사, 헤이안이라는 회사와 미야카와라는 회사 기계로 대부분을 가공해서 건물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현대화, 근대화에 있으면 들어와서 콘크리트 쪽으로 넘어갔을 때 일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목조 주택에 대한 주목구조에 대한 기술을 발전을 시켜놨습니다. 1990년도에 일본에서는 하나에 170만 동이라는 어마어마한 동수를 보급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인구에 대한 감소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높은 빌딩도 목조로 만들게 되고요. 넓은 건물도 목조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목조 이거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910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그냥 일본에서 그냥 쓰는 단위입니다. 마치 철골 구조처럼 목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일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5가 120이라는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자재가 정해진 사이즈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본은 무시 못하는 큰 손입니다. 현저하게 싼 금액으로 철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7m의 공간을 기둥 없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게, 굉장히 메리트 있게 만들 수 있었던 건물입니다. 굉장히 비용이 많이 절약될 수가 있습니다. 25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커버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축주께서 갑자기 저 기둥이 이뻐 보입니다. 건축주님, 아니면 시공사 대표님, 여기 있다. 기둥 하나만 박으시죠. 이거 하나 박으면 250만 원 바로 세이브입니다. 콘크리트랑 목조랑 같이 가는 것도 굉장히 이쁜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제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습니다. 그 포트폴리오만 모아서 리그램을 해놓은 계정인데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강의를 마치고 오신 여러분들과 개별적으로 인사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소다 건축사 사무소 매니저님과 제가 소개드린 확장 앵커 공법의 시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얼만큼 잘 들어갔는지가 확인하는 매뉴얼이 있는 건지. 저는 목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참 즐겁고 재밌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내용을 알려드리고 새로운 것을 전파하고 건물을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 자체가 너무 즐겁습니다. 중목구조라는 걸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나무로 건물을 만든다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아직은 많으십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처럼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목구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릴 수 있는 이 순간순간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후에는 식사 자리로 이동을 해서 건축사분들과 목조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들 짧게 하실 거라면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으요. 저희 직원이에요. 저희 사무직원. 네, 안녕하세요. 한국말 해줄 줄 아시나요? 아, 그래요? 네, nice to meet you. 와, 마르티나만 사무장님. 어느 나라 분이신 이태리 분이세요? 와. 루소블라소가 이태리계 회사이다 보니 사무를 보시는 사무장님이 이태리 분이셨습니다. 저희 DNS에서 쓰는 중목구조에는 기본적으로 일본 철물이 붙는데 일본 철물로는 접합이 어려운 부분이 종종 생기는데요. 그럴 때는 루소블러스 피스를 사용하고 있어서 사무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사무장님 성이 마란티노예요? 제 이름이 이름 성이 뒤구나. 마란티. 이름이 마르티노. 마르티나. 그러면 마란티노 사무장님이시네요. 그죠? 성을 불러야지 이름을 부르면 좀 그렇잖아요. 실례잖아요. 괜찮습니다. 네. 한국에서 오래 사셨어요? 한국에서 지금 6, 7년이요? 7년? 와, 오래 사셨네. 한국말 잘하시는구나, 그래서. 한양대학교에서 졸업했어요. 한양대학교 나오셨어요? 그러면
어학교도 다니시고 뭐 이대나 뭐 연세대나 뭐 그런 데 다 어학당 있잖아요. 그것도 다니시고 충남대학교 어학당 그런 다음에 한양대 가시고 오리지널 한국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네. 한국에서 7년 사셨으면 요리도 잘하세요? 요리도 잘하세요? 만들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식 잘 안 치죠? 아 그러면 집에 이탈리아식? 맞아. 음식은 일본 가서 살아도 한식을 먹어. 이탈리아 가도 한식을 먹고. 저도 일본 살 때 김치 없으면 밥 못 먹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찌개. 진짜 제일 쉬운데 김치찌개 만드는 거는. 네. 빨리 남자친구를 만드셔서 배우세요. 왜 결혼하셨습니까? 아직입니까? 명함 받으셨죠? 미혼이시랍니다. K 아재의 뚜쟁이 오지랖입니다. 좋은 한국 남자를 만나셔서 결혼하시면 되겠네. 유럽에서도 진짜로 이제 K문화 그런 게 엄청 그래요? 그러면 이태리 같은 데서도 약간 한국 남자가 인기가 있을 수가 있나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서양 쪽의 여자분과 동양인 한국 사람 남자가 이렇게 손을 잡고 걸어간다는 건 진짜 없었거든요. 요즘은 진짜 많아졌어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서양인 여자는 동양인 남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한국의 위상이 진짜 높아요. 모든 동양 친구들은 모든 동양 남자애들은 BTS한테 엄청난 빚을 진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 진짜. 저희 때는 윤사마. 네, 윤사마였고 요즘은 BTS고. 진짜 국격 많이 올라갔어. 진짜 그 친구들 때문에. BTS 고마워요. 아씨보다 쌉니다. 일본식 주목구조가. 배고각으로 주택은 대부분 배고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콘크리트보다 한 20% 30%그 정도는 싸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경량목 구조 있고 그 다음에 일본식 주목 구조 있고 콘크리트 있고. 근데 비용이 경량보다는 좀 세긴 한 거죠. 그냥 세는데 옛날에는 2배 차이 났거든요. 50% 정도 비싼? 옛날에 2배였는데 반으로 떨어졌으니까 많이 줄어들었죠. 경목 구조는 안 되고 콘크리트는 뭔가 좀 아파트에서 나와서 하려고 하는데 또 콘크리트를 좀 짓기가 좀 그렇고 하시는 분들이 중목 구조를 많이 하죠. 돈이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돈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실만 합니다. 옛날에는 뭐 하면 3천만 원씩 차이 났거든요. 한 집당. 그럼 집주인이 겁을 내. 이 돈이면 차가 안 된대. 그러면서 경량목 구조도 다 튼튼하다고 하는데 그냥 경량목 구조를 가는데 지금은 금액이 차이 나봤자 1,500, 1,000 얼마 그 정도만 나지. 게다가 또 경량 구조가 하자가 많은 걸 좀 많이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1,500 차이 날 것 같으면 그냥 중목 간다. 그렇게 해서 중목이 많이 늘고 있어요. 구조 노출되는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말씀하셨지만 구조 이꼬르 디자인제니까요. 이렇게 여러 번 계속 왔다 갔다 피드백 해주시면서 이렇게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 그런 것도 하기도 하고요. 이제 뭐 설계 지원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저도 그런 걸 계속 해야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알고 오시는 분들 없고 그냥 괜찮을 것 같아서 어떨 것 같아서 이렇게 왔다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해드리고 근데 큰 거는 후반부터 들어가야 돼요. 저건. 근데 저희 주택으로 가게 되면은 솔직히 다 맞는 다음에 들어가도 돼요. 네, 그러면 그때 보고 어느 정도 제안해드릴 거 제안해드리고 한번 만든 다음에 거기서 오케이 때리면은 바로 구조재 계산하고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일본에서 만약에 제가 하면은 일본의 건축사는 기둥 하나 자리까지 다 잡아주고 도면을 만들어서 보내줘요. 그러면 공장은 그냥 그거 보고 만들어주면 돼. 네, 해서 걔네들 어차피 다 해서 보내주니까. 근데 저희는 그게 안 되잖아요. 해서 설득을 해야 되고
콘크리트로 돼 있는 집을 중목으로 바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안 하면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제가 하겠다 이겁니다. 아셔가지고 공부해서 오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저한테 전화 주시고 콘크리트로 된 도면 모듈 없는 거 주시면 그냥 제가 알아서 풀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다 풀어왔으니까. 그게 이제 저희 목조를 하는 사람들의 현실인 거죠. 한국에서는 경량 목구조로 짓지는 않나요?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짓죠. 일본에서도 경량목 구조 건물 꽤 많이 짓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목재도 좋은 걸 쓰고 접합부에 보조 철물도 많이 달다 보니 우리나라처럼 경목과 중목의 금액 차이가 나지는 않고요. 비슷한 금액이 나옵니다. 너무 좋거든요. 이제 중목구조 일본 거 제가 하는 거 제가 14년째 하고 있는데 이거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경량목구조는 뭐 되지도 않고 콘크리트 그 독소 덩어리 별로야. 근데 이거만큼 집 짓고 살기에 좋은 게 없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다 아기 돼지 삼형제 얘기나 하고 있고 나무로 집 지면 그냥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게 가스라이팅이 어마어마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안 바뀐다니까요. 경량은 뭐 화재도 많고 막 그런 인식들이 있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잘못 지으면. 예. 근데 중목은 그걸 이미 공장에서 다 해놓고 뭐 글루램 써놨지, 고학력 모체, 접합물, 철물 그런 거 해놨기 때문에 기본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경목은 정말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집이 튼튼할 거지. 근데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완전 떨어지는 거죠. 완전 복불복인 거죠. 혹시 중목구조 해가지고 평균 일주일에서 한 짝도 안 중에 수백 정도는 먹는데 그죠? 뜯을 수 있습니다. 이게 못으로 박아놓으면 만신창이가 되기 때문에 이거 뜯어봤자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핀을 박아요. 그 핀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고정했다가 나중에 이 핀 빼면 빠져요. 통기가 잘 돼야 됩니다. 일단 나무집은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해서 천장으로 올라가서 공기가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젖을 수 있어요. 젖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젖는 게 잘 말르면 문제가 안 돼요. 비를 맞아도 잘 말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얘를 덮어놓고 완전 가둬놓으면 안에서 습기가 차가지고 썩 곰팡이 하다가 썩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스타벅스를 만든 게 저희 거래처 공장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이게 비슷하게 좀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드바이스 다 줘요. 네. 그러니까 뭐 내력벽 하는 것도 다 풀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제 화재 얘기가 언제나 얘기가 나오니까 썩으면 어떡하냐, 그 화재 나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누가 그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타는 건 콘크리트 타니까 이게 안 돼, 철거거든요. 근데 불 나도 그냥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안 탔으니까 그냥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재료 분리 다 일어나고 안에 철근까지 녹아버렸는데 그거 어떻게 씁니까? 요 위에만 어떻게 바꿔요? 다 뜯어야지. 가스라이팅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아파트와 콘크리트에 대한 카르텔들의 그게 너무 심해서 이게 접근조차 못하는 거죠. 목구조를 해본 적이 없어서 배우러 왔어요 오늘. 저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많이 이제 혹시 하게 되면 네. 전화 주십시오. 뭐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언제쯤 올릴? 얘는 글쎄 오늘 찍었으니까, 근데 앞에가 지금 한 5-6개가 밀려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편집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찍는 건 예를 들어서 오늘 반나절 찍었잖아요. 찍는 거는 6시간, 편집은 최소한 15시간 이상 걸려요. 다 봐요. 일단 6시간 걸렸으면 다 보고 버릴 거 버리고 재미날 거 같은 거 있으면 챙기고 거기에 자막 넣고 뭐 넣고 영상 추가 자료 같은 거 서칭해가지고 올리고 그러면은 시간 엄청 많이 걸려요. 근데 이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그래도 중목 구조에 관심 있는 사람이 10,000명만 빠졌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약간 그 생각으로 접근하거든요. 조회수가 안 나왔어. 1,500 나왔어. 저 일본 출장 가고 올렸는데 1,500 정도 나왔거든요. 야, 그래도 1,500명이 보고 중목 구조를 알아줬으면 내가 회원님들한테 저 뭐 중목하는 사람들 오늘 한번 영업 때문에 찾아뵙겠습니다. 이거를 1,500명한테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게 파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할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오신 분들이 오늘을 계기로 중목 구조를 바로바로 만드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에게 또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해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땅에 바른 목조주택이 지어지기를 희망하며 저 김 팀장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